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조정인가,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은 이제 조정 과정에 진입하는 것인가? 두 번째, 향후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세 번째, 주도주 중심의 선별화 장세가 지속된다. 네 번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일 밤 미국이 이제 FOMC를 거치면서 2022년까지 제로금리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마이너스 6.5%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파월 의장의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 상황이 나왔지만 미국 시장은 충격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밤에는 두고 볼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선물 옵션 만기를 통해서 오후 한때는 낙폭이 상당히 크게 2% 가까이 빠지는 이러한 상황도 코스피 지수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역시 돌리면서 오늘 18.91포인트, 약 0.86% 하락을 하는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역시 상당히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결국은 낙폭을 좁히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됩니다. 코스닥의 모양과 코스피의 모양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양시장 다 이제는 약간의 힘이 좀 지친 구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에 쉼없이 올라온 이 상황에 대한 숨고르게 형태의 조정 과정이 나오면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치고 나갈 것 같아요. 6월 하순 정도까지는 시장이 이런 형태로 조정받았다가 또 조금 갔다가 이러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러한 구도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저께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상보다 실물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과 두 번째로는요, 지금 전 세계적인 대규모의 유동성, 돈을 막 풀었잖아요. 이에 따른 부작용이 조금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국과 중국의 역시 분쟁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7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2분기 실적들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생각보다 숫자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나온다면은 역시 시장은 약간의 어떤 혼란에 좀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저께 미국 연준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볼 때는 여전히 미국은 계속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미국도 역시 시장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다, 좀 더 끌고 가고 싶다,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수 개념보다는 이제는 종목이 조금 압축돼 나가면서 주도주 중심으로 우리가 선별화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면 오늘 시장은 기관 투자가들이 1조 1,800억이나 매도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역시 금융투자가 7,300억 제일 많이 팔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많이 사면은 이거 단기적으로는 조정 온다, 이런 뜻으로 당연히 좀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오늘 연기금도 의외로 좀 많이 파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큰 규모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선물 쪽은 또 4천 계약이 넘는 선물의 매수 우위를 또 보입니다. 시장이 이러한 외국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크게 폭락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일단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이 외국인 오늘도 제일 많이 샀죠, 여러분. 예, 그리고 LG화학, 삼성바이오, 보강약품 제넥신, 시젠, 펄어비서, 이런 부분들인데 핵심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군들, 많이 사는 종목군들 속에서도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를 딱 읽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을 앞으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이제 6월 중순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하순 정도까지 이러한 상황이 좀 더 순환매 차원으로 또 키맞추기 차원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면서 이제 진짜 주도주 중심으로 종목이 선별되고 압축되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은
가치주와 성장주인데 경기 관련주를 왜 가치주라고 최근에 들어서 이름을 바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말하는 가치주는 경기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성장주는 바이오, 은택트, 2차전지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 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코스피에 대비를 해서 2000년 1월까지만 해도 이 가치주와 성장주들이 코스피와 상대 강도가 거의 비슷한 1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파란색의 경기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못 갔다는 이야기죠. 코스피에 비해서. 반면에 코스피에 비해서 성장주들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을 비교를 또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표가 되겠는데요. 그림이 되겠는데요. 대형 성장주, 즉 대형주가 성장주 가운데서도, 즉 바이오 가운데서도 대형주, 언택트에서도 대형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서도 대형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 성장주도 올라왔지만 대형주보다 못하죠. 사실은 코스피에 비해 상대 강도가. 이런 상황이고, 대형 가치주들 또 중소형 가치주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시장의 주도주 맥락이 벌써 답이 나왔다는 것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의 주도주는 현재의 주도주이면서도 지속력이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의 상황까지도 예상을 했을 때 핵심은 이 사태와 관계없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핵심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이오의 대표주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번째는 언택트 쪽에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전기차 쪽이죠. LG화학과 삼성 SDI인데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 사태 이후 급락 이전 가격을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게 밑으로 쭉 가서 언제냐면 4월 초죠. 예, 쭉 가시면 4월 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사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한 쪽이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이들은 언제냐면 5월이죠. 5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는 이제 6월 들어서 앞에의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5월 말에 SDI는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 맥락이 순서가 1번, 2번, 3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맥락의 주도주 맥락군들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주도를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죠. 이 세 가지 주도주들이 다 같이 우르르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먼저 가고 나서 좀 쉬는 사이에 카카오가 갈 것이냐, 아니면 LG화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세 개가 같이 갈 것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시장이 간다 안 간다, 어느 종목이 좋다 나쁘다, 어느 종목이 간다 안 간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더 수익을 많이 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도주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사지도 못하는,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 삼성전자 들고 있고 이런 상황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가시면 절대로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상대적인 박탈감, 포모 증후군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주도주 맥락에 집중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수익률 측면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와서 셀트리온으로 갑니다. 자, 어저께 영국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램시마를 이제 이 사태의 치료제로 쓰기 위해서 본격적인 임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램시마가 이 치료제로서 왜 효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현재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치료제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약들을 지금 뭐 에볼라 치료제도 써보거든요. 지금 써보는 상황 하에서 아무도 임상적으로 결정적으로 나온 것은 거의 없죠. 렘데시미러 뭐 이 정도밖에는요. 그런데
램시마를 써보니까 의외로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진짜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태의 치료제 부분은 사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 치료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역사적인 고전까지 내다본다는 그러한 관점이었는데, 이제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거 보너스 생긴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한테는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이에 따라서 오늘 헬스케어가 아침에는 세게 나갔지만 아침에 VI에도 걸리고 이런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셀트리온이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으로 더 외국인들은 집중하면서 셀트리온의 시세가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렇다 해서 헬스케어가 그럼 못 가느냐? 단기적으로는 모양상으로 좀 안 좋아졌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큰 의미가 없다, 조정받고 또 간다,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장중에 셀트리온이 29만 9,500원까지 가면서 2단계 이제 진입을 슬금슬금 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결국은 여러분 크게 보시면서 간다, 이런 전략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큰 변함이 없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음봉으로 이렇게 끝나는 모습이 나온 상태인데요. 여전히 큰 흐름에서는 우리는 변함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자, 헬스케어가 오늘 음봉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11만 3,700원까지 찍고 좀 밀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늘어났긴 하지만 이 정도 거래량은 신고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전략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매수의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셀트리온 30만원을 터치를 못했고 오늘 29만 9,500원입니다. 일단 내일은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보유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30만원대에 안착을 한 다음에 거기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이익을 챙기고 볼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그때 가서 생각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조정이 조금 나오면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 맥락이기 때문에 카카오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좀 쉬다가 또 가잖아요, 그죠? 예,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흥분하거나 급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은 흥분 단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전히 보유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